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밤이 무서운 분들 많으시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안 풀려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주치 이 시간에 불면증 또는 과다 수면증 등 수면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두통학회 부회장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주민경 교수 오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그 두통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잠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통이 심하면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잠이 부족하면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수면과 두통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기 흔히 그 수면 부족에 의해서 이제 두통이 유발이 되고 또 수면 과다. 일요일 날 늦게 늦잠 자면 두통이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낮잠을 잘 때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두통 환자들이 많은 수가 자도 피곤하고 잠이 안 오게 되는 것이 한 30-40%가 있게 되고요. 네. 또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수면 질환이신데 이런 분들이 아침에 특징적으로 멍하게 그렇게 두통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통도 두통이지만 이제 잠을 또 제대로 자면은 별로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 예. 그런데 또 혹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이 아니라 고생이죠.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특히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나이가 드시면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당연한 그게 되는 거죠. 일종의 생리 현상으로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데요. 이제 잠은 뇌에서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상하부라는 그런 데서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생리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잠을 또 이루기도 힘드는 것이 이제 뭐 역학적 연구라든지 생리학적 연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생활 습관의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계속 바쁘게 사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은, 근데 우리의 생리는 이제 잠을 적게 자게 되니까, 이제 잠을 계속 못 잔다고 하시고요. 실제 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좀 더 많이 생기는 질병이 있는데요. 그런 질병에 의해서 수면이 방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지불안증과 다발신경병 등인데요. 하지불안증은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밤에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불편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게 되시는데요. 쥐가 나는 거 뭐 이런 건가요? 쥐하고도 조금 다른데요. 쥐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잠을 못 자. 다리가 불편한 느낌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시는데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30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는데 제가 들어보고 나서 하지불안증 약을 줄여서 너무 잘 주무신다고 그렇게 되시고요. 또 다발신경병은 흔히 이제 당뇨가 오래 앓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밤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됩니다. 네. 뭐 나이 들면서 이런 질병 때문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주변에서 저희 친구들이요. 흔히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갱년기라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겠죠. 그럼요. 갱년기가 여자들. 그럼요. 기분 장애가 더 심해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불안, 우울 같은 게 심해지니까 잠들기가 힘들고 잠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글쎄요. 머리 이게 뒤통수만 대면 잠을 너무 잘 자요. 그래서 이 잠을 너무 잘 자는 것도 병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럼 그냥 자요. 축복받으신 거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가끔 너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사연 하나 들어왔네요. 50세 직장인인데 누우면 직장 일이 생각나고 걱정이 돼서 한 달째 잠을 깊게 자지 못합니다. 아이고. 하루에 4-5시간 잡니다. 나폴레옹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잔 것으로 아는데 4시간 수면은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얼마 못 자야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러셨어요. 이제
그 불면증이라는 건 이제 지금 말하시는 상태는 네. 수면 결핍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지만 대개 6시간 이내로 자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증가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게 되시게 되고요. 또 지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면 계속 꿈이 한 달째 회사 일이 그러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주무시기 전에 걱정을 떨어뜨리시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시다든지 우유를 한 컵 정도 드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시면 복식호흡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굉장히 몸에 이완이 되고 잠을 잘 이룰 수 있고요. 네. 잠은 최소한 6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분이 뭐 깊게 못 잔다고 하시지만 하루에 4-5시간 주무시니까 불면증은 아니고 수면 결핍? 네. 네. 그러니까 좀 생활 습관을 조금 잠자기 전에 네. 좀 그런 거를 좀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평소 수면 장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9837님, 저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일할 때 너무 졸려운데 좋은 방법 없나요? 하셨어요. 이게 이분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을 주무셔야 되는데 아마 기사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시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수면 결핍이 되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른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코골이를 심하게 하신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것들인데 갑자기 숨이 탁 멈추는 그런 수면 무호흡이 있으시게 되면 같은 시간을 자도 깊이 자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도 피곤하게 되시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잠을 좀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네. 꼭 밤이 아니더라도 네. 낮에 낮잠을 좀 충분히 자두는 거는 어떨까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도움이 그러니까 되고요. 우리 수면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면 빛이라 그러거든요. 네. 수면 이제 뭐 최근에 논문 같은 걸 보게 되면 수면 빛이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좋지만은 그나마도 안 되면 주말이라도 많이 자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제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짬짬이 잠을 자두는 것도 좋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네. 자, 003 하나님. 아이가 고3이 되는데 잠을 잘 못 잡니다. 공부하는 애인데 약을 먹게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예, 요즘 이렇게 또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을 위해서 약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어떨까요?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되게 신경 안정제거나 네. 혹은 이제 정말로 요즘은 이제 수면제가 나왔어요. 네. 잠을 유도하는 수면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의 단점은 뭐냐면 그 다음날 잠을 깊게 자게 하지 못하거든요. 깊게 자게 하지 못해서 수면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뭐 멍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면 자는 것 자체가 낮에 활동을 잘하고 잘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한 건 휴식을 안 취하게 하니까 약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잠자는 시간 자체가 적으실 것 같아요. 네. 고3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완을 한다든지 조금 더 릴렉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고3이라서. 아, 그렇죠. 그런 약들이 잠을 자게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능률이 좀 떨어지게 네.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458 하나님. 애청자예요. 남편이 늘 못 자서 꼭 수면제를 드세요. 그래서인지 머리가 빠져요. 41살입니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되게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네. 소위 말하는 잠을 들게 있는 불안인데요. 머리 빠지시는 게 아마 불안이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소위 말하는 원형 탈모의 가장 흔한 증상이거든요. 머리가 빠지는 게. 네. 아마 계속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조금 불안과 우울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때문에. 네. 지금 또 약물 얘기, 신경 안정제 얘기 아까도 어떤 어머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런 거 약으로 말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약을 안 먹고라도. 수면에 좋은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대한수면연구학회 제가 이제 소속된 학회에서는 이제 10가지 정도의 좋은 생활 습관,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 예. 요거는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으시면 되는데요. 네네. 첫째는 우선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잠이 늦게 자가지고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셔가지고 늦게 잔다면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자면 일어날 시간은 똑같이 일어나고 네. 늦게 자면 더 늦게 일어나고. 그래도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뭐 낮잠을 짬짬이 자는 건 좋지만 불면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낮잠은 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간중간 낮잠 자는 게 좋다고 하신 거는 불면증 환자들 얘기가 아니고 네네. 기본적으로 수면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나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면 빛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잠자리가 어둡고 조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낮에 운동은 좋으나 야간에 운동, 그러니까 특히 잠자기 한 4시간 전에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너무 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기 때문에 네. 수면을 이제 방해해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지나친 카페인이나 술, 담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특히 오후에 커피를 먹게 되면 깊이 못 자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 중에 아데노신이 있는데 커피에 있는 여러 가지 카페인이 그거 비슷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숨을 파괴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커피를 아무리 밤에 마셔도 잠을 잘 자는 거는 왜 그런가요? 대부분들은 깊이 못 자요. 그래도. 네, 그래도 수면이, 깊이 못 자요. 수면의 효율이 확실히 떨어지게 되고요. 네, 어쨌든 카페인, 술, 담배는 피하는 게 뭐 이거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무시기 전에 이제 6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식사를 피하고 속을 비워서 해야 깊이 자게 되고요. 네. 7번째는 잠자리에 들어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 잠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차라리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계시고 피곤할 때, 졸릴 때 그때 주무시면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움직이다가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예. 살살 움직이다가 굳이 계속 누워 계시지 마세요. 네. 누워 계시지 말고 그다음에 잠자는 것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힘들어요. 저도 불면증이 있는데요. 네. 잠자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완을 하셔야 되는데 복식호흡 같은 이완을 하게 되고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9번째는 주무실 때만 자리에 누우셔야 돼요. 누워서 뭐 텔레비 본다든지 뭐 잡지를 본다든지 딴 활동을 하시는 게 일단 조건화가 되거든요. 누우면 자야 된다는 그런 잠자리에 누우면 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되도록이면 수면제 매일 사용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네. 이렇게 10계명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0312님. 저는 근무 시간이 늘 바뀝니다. 새벽 근무나 야근이 있으면 낮과 밤이 바뀔 때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수면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드실 것 같네요. 이런 분은. 굉장히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한 이제 그 교대 근무자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잠도 깊이 못 자고 같은 시간 어깨도 아프고 낮에도 깊이 잘라 그러면 깨고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잘 때 빛을 차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해서 어둡게 해서 주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집에 밝은 빛이 있으면 잠이 들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는 뭐 조금 어색하시겠지만은 선글라스 같은 걸 껴가지고 되도록 눈 안에 우리가 빛을 노출이 되는 걸 줄이셔야 돼요. 강렬한 빛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잠자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적게 되게 됩니다. 네, 좀 이제 분위기를 어둡고 조용하게. 어둡고 조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8486님, 저는 자주 스마트폰 게임 등을 검색하다가 졸릴 때까지 참다 잠을 자는데 몸에 나쁜가요? 글쎄요,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다 자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 좋죠. 안 좋은가요? 예, 제가 건강한 스마트폰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당연히.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는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야 되는데 자꾸 딴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잠자리가 우리 몸에 딴 일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자꾸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좋지가 않고요. 잠자리는 잠만 자는 자리. 예,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누우면 자야 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참다 자는 너무 재밌는 걸 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꺼버리시는 게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 스마트폰 많이 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데요. 부모님들한테 아예 가족들끼리 약속을 해서 집안에 불을 다 꺼버려라. 네네. 암흑천지로 만들어야 잠을 잘 자는 건가 봅니다. 자, 9842님. 집사람이 잘 때나 평상시 몸을 떠는데 피곤해서 그런 건가요? 하셨어요.
살짝 떠는 건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살짝 떠는 건 정상. 그러니까 저도 애 안고 이제 재울 때 보면 잠이 들 때 살짝 다 떨거든요. 그건 정상인데 조금 더 심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잠들 때 문제는 괜찮으시는데 자다가 심하게 떠는 거는 뇌전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예. 네. 잠을 자다가 막 떠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번. 잠을 드는데 떠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중간에 막 경련이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면증 발작일 수가 있어서 그런데 아마 아니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자, 7474님, 40대 여성입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자는데 비만과 수면이 관련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라 병원에 갔더니 푹 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잠을 많이 자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잠을 길게 자면 우리가 이제 비만을 줄이는 약이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게을린이란 그 비만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길게 자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너무 또 잠을 많이 자야겠다 하는 여성들 늘어나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아까 너무 잠을 많이 자도 결국 좀 몸에 안 좋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거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로 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자면은 그것도 또 안 좋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수면 결핍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6시간 이하. 6시간 이하. 네, 그래. 수면 과다는 9시간 이상. 9시간 이상. 9시간과 그 이상. 네. 그렇게 되고요. 그 사이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이 빠질 정도로 많이 잔다는 거는 그냥 그런. 한 8시간, 9시간. 보통 정도 그 이제. 정도 주무시게 되면 그렇고요. 저희 전공의 할 때 굉장히 수면 결핍, 요즘은 이제 전공의들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수면 결핍 시달리면 살이 쪄요. 네. 피곤해서 자꾸 먹게 되고 식욕이 좀 오르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대 근무자들은 밤에 일을 많이 자야 되는데 사실 일을 많이 하니까 야식을 먹게 되고 살이 자꾸 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수면이 부족해도 피곤해서 살이 빠지고 또 충분히 잠을 자면 또 그런 호르몬 뭐가 발생이 돼서 네, 살이 좀 빠지는 거고. 적게 자면 살이 찌게 되고 네. 중간이면 좋고 많이 자면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과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은 과수면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혹은 과수면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다른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반돼서 참 안 좋은 건지는 지금 아직 완벽하게 답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활동하면서 수면을 제대로 충분히 잠을 자면 또 살이 그렇게 찌거나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자, 6204님, 저는 일과 중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훅 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자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고 병인가요? 하셨어요. 일단 되게 중요하신 말씀을 하는데요. 네. 평소에 충분히 잠을 자는지를 한번 알고 싶고요. 충분히 이제 8시간 이상 잠을 자는데도 계속 순간적으로 잠이 너무 졸린다. 그런 경우에선 과다수면이나 기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기면증은 참을 수 없는 수면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건데 특징적으로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살짝 잘 때 꿈을 안 꾸시거든요. 근데 꿈을 자다 이게 소위 말하는 렘 수면이라고 그 꿈꾸는 수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많거라든지 그런 게 있게 되면 과다수면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기면증이나 과수면증 평가를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뭐 치료법이 뭐 있나요?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병원 가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졸림을 줄이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적정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알아도 참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장사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잠이 오는 눈꺼풀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청할 수도 없고 잠이 온다고 또 잠이 오는데 그렇다고 잠을 푹 자게 되는 경우도 아닌 건 많고요. 적정 수면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뭐 아까 쭉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조금 그게 그러니까 잠을 안 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저도 잠을 불면증 있는데요. 잠에 대한 공포를 줄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도 밤이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하룻밤 안 자도 돼요.
아, 그래요? 하룻밤 안 자도 돼요. 네. 오히려 수면제 먹고 정신없이 하는 것보다는 하룻밤 차라리 안 자면 그 다음날 잠을 잘 자요. 네. 그러고 그냥 활동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자기 머리에 신고를 하시고요. 저도 수면 일기를 한번 적어봤어요. 저도 불면증에서 읽어봤더니 내가 왜 잠을 못 자고 힘든 건가를 알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예. 잠을.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햇빛이나 광선을 낮에 쬐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뇌는 이제 수면을 조절하는데 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어두워지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낮에 그 충분히 광선을 쬐고 활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된다. 그게 비만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대사성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것들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수면 너무 짧아지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최소한 6시간은 잔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네, 낮에 활동을 열심히 충분히 하라. 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좀 지키며 살면 불면증이라든가 또 과다수면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좀 덜할 것 같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도 많이 쬐고 열심히 걸으면서 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잠 푹 잘 자는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푹 잘 자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많이 느끼는 심신이 건강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주치 지금까지 대한두통학회 부회장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주민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